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이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자료 중에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잠깐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기획재정부에 들어가시면요. 보도 참고 자료 아래 보면은 세법 개정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5개의 파일이 보입니다. 파일의 내용이 생각보다 방대해요. 개정안과 거기에 대한 상세본 그리고 문답 자료 연이어서 관심 있는 분야들을 연계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그 분양금 포함에 관련된 파일도 올라와 있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크게 세법 개정에 대한 추진 경과, 그다음에 주요 내용 그리고 상세 내용에서 구분되어 있는데요. 가장 이슈가 올해 들어서 코로나이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세금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이 조금 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돌아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힘든 부분들을 세제 부분들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내용과 이 세제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세금 조달을 또 해 와야 되잖아요.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 과세도 하겠다라는 내용이 같이 들어 있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융합을 해서 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그리고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 내용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주로 볼 거는 과세 형평제고와 조세제도 합리화인데요. 그 앞에 그 소비 활력 제고와 성장 동력 강화라는 이 부분에서 한 3개 정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활력 제고에서 나와 있는 게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신용카드의 그 소득공제 한도를 많이 줄여놓은 상태이죠.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시 늘리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300, 250, 200만 원인데 여기를 적용 기한을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진행을 하되 올해는 힘드니까 이 부분을 30만 원을 조금 더 인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인상해 주는 부분은 3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해서 지금 코로나19로 힘드니까 내수 경기에 대한 부분이 위축된 부분은 소비로 좀 활성화하려고 유도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해라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래 비용 경감을 통한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 거래세를 인하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인의 투자 심리 제고를 위해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상장 주식에 대한 기본 공제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지금 현재 유동자금이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들이 은행으로 가지 않고 지금 갈 데가 없어서 부동산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잡기도 힘들고 그러니 이 부분을 주식 시장으로 좀 유도하고 싶은 정부의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5천만 원이라는 상향하는 게 얼마나 세금을 절약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질문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 5천만 원 공제 시에 상위 2.5%약 15만 명 정도만 과세가 되는데 상위 2.5%의 투자자는 단순한 소액 투자자들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 주식 시장에서의 수익률을 평균 10%로 가정할 때 5천만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5억 원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 20%의 수익률을 가정을 해도 2억 5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소액 투자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죠. 자영업자들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간이가세와 일반가세로 나뉘는데요. 여기 연매출이 4,800만 원 이하는 간이가세예요. 그 이상 일반과세인데 올해는 조금 힘드니까 이 과세의 법인을 8,800만 원까지 늘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일반과세였던 사람들도 올해 한해서는 8천만 원 여기 일반과세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간이가세제로 전환시켜서 하겠다 하지만 세금 계산서는 발급을 해라라고 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을 조금 더 줄여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인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연관해서 보게 되면요. 부동산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부동산을 살 때와 팔 때, 보유할 때예요. 살 때는 저희가 취득세를 내죠. 팔 때는 양도세를 냅니다.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죠. 저희가 크게 이 중에서 양도세와 종부세는 국세로 들어가고요.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로 들어갑니다.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에는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은 이제 취득세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양도세와 종부세 요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1216, 617, 710 대책에 대한 나와 있던 내용들이 여기에 대부분이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세금에 대한 핵심은 딱 요 네 페이지만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데요. 결과적으로 어떠냐. 세법 개정안에 21, 22, 23, 24 21, 22, 23, 24 한 페이지가 부족하네요. 예, 요 네 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소득세에 대한 부분은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5억 원 초과해서 42%였던 거를 10억 원 초과를 분리를 해서 45%까지 세금을 좀 높였어요. 이렇게 초고세율을 한 이유는 근거를 보게 되면요. 저희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현황이 7위를 보게 되면 45%로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세율도 같은 세율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그리고 담세 여력이 좀 있는 이 고소득자층한테 제한적으로 세부담을 좀 강화를 해서 이 자금으로 이 코로나19로 힘든 분들한테 조금 더 금액을 쓰고자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종합소득세는 1주택인 경우에는 크게 부담이 없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중과가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종부세를 세율이 달리하는데, 법인인 경우에는요. 1주택인 경우에는 3%, 그다음에 2주택인 경우 6%로 적용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서 뭐 2주택 이하, 3주택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냥 1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의 1주택 그리고 2주택 이상 이렇게 해서 3%와 6% 법인세는 좀 더 중과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 법인세에 대한 그 종합소득세 과세할 때요. 기본 공제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개인에 따라서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6억 원을 빼줍니다. 1세대 1주택을 일단 논외로 할게요. 6억 원을 공제를 하는데 이 6억 원 공제하는 거를 법인에서는 해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9억 원의 집이 있는데 6억 원을 뺀 3억 원에 대해서만 개인은 납세를 하면 되는데, 법인은 6억 원을 빼주지 않으므로 9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를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럼 개인과 법인에 따라서 종부세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1년 종합소득세 과세분이니까 이 뭐예요? 종부세는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 전에 팔아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금 부담에 대한 상한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얘기한 이렇게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근데 개인의 경우에는 이 상한 비율을 2주택은 300%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 비율을 최대 300%까지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 올해 내가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내년에 낼 때는 최고 300만 원까지만 내는 거예요. 그 이상의 세금이 있어도 300만 원까지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조금 덜한데 이 부분을 법인에서는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이 상한 비율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세금을 그대로 무는 거예요. 아까 1주택일 경우에는 3% 문다고 했죠. 그쵸? 그래도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6%를 무니까 그대로 모든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을 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과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종부세는 아까 과세 부분부터라고 했으니까 5월 31일까지 이 집들을 팔면은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제 1 세대 1 주택자일 경우 "내가 집 한 채만 갖고 있는데 나는 고령이고 세금 부담할 여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10%를 조금 더 높여 줬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조금 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근데 이 예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예예요. 이걸 일일이 계산해서 들어가면 힘드니까 일단 공제해 준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서울에 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했을 때 10년간 보유를 했을 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요. 올해와 내년의 차이가 126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세부담이 크지 않다. 왜냐하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하지만 이 미만으로 보유한 사람은 세부담을 1,000만 원이 더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로 보유한 사람한테는 크게 부담되지 않지만 가격이 오르고 나서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세부담을 크게 중과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2 주택인 경우에요. 서울의 2 주택인데 요 공시 가격 요 가격으로 28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종부세가 올해는 2,600만 원인데 내년에는 6,800만 원으로 해서 4,200만 원간이 중과가 된다. 금액이 많이 오르죠. 그리고 3 주택으로 넘어갈게요. 뭐 서울, 대구, 부산 일단 3 주택 이상이 된다. 지역 상관없이 3 주택 이상은요. 전부 다 과세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3 주택 이상은 세부담은 전년에 대비해서 6,500만 원 이상으로 가격이 훅떡 뛰죠.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비교해서도 가격이 많이 늘어난다. 이러다 보니까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2 주택이나 3 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많이 늘어나지만 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다주택자는 19년 기준으로 볼 때 전 국민의 0.4% 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 종합부동산 납부 의무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므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부분은 이만큼 여력이 있는 사람한테 부담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인제 양도세 부분에서는요. 양도세는 기존에는 보유 기간만 있으면 됐던 거를요. 거주 기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을 좀 더 많이 낸다. 장특공제 혜택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중과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1 세대 2 주택인 경우에 10%가 중과가 되고요. 그리고 3 주택인 경우에 20%가 중과가 되는데 이 세율을 10%씩 더 중과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적용하는 시점은 내년 6월 1일 시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물건들을 팔아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택수 포함하는 거는 분양권도 포함을 시키겠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권 포함하는 거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양도하는 것부터 해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 분양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주택수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아까 나온 기사가 요거입니다. 지금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으로는 1 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관련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당초에는 소득세법 시행이 되는 시점에서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그 법 시행 이후로 취득하는 분양권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음 변경되었다라는 걸 알려드린다. 결국에는 세법이 지금 통과가 되잖아요. 그 이후에 저희가 사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정리를 해 드리면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중과세율이 양도세 중과세율 10%가 인상이 되는데 2 주택은 20%, 3 주택은 30% 그리고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는 법 시행 이후에 취득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주택을 매도할 때 기존에는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40%그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을 했었어요. 지금도 올해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거를 변경을 하겠다. 어떻게?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분양권에 대해서는 여기 기본 주택은 2년 이상이 되면 일반 세율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분양권은 1년 이상이 돼도 무조건 60%를 내라. 그러면 앞으로는 분양권을 가지고 수익을 얻기가 힘들다란 얘기죠. 반반도 아니고 60% 이상을 낸다. 그리고 이 부분도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전에 물건을 이제 세금을 부담하고 팔 수 있는 사람 파는 것도 괜찮겠죠. 하지만
이 주택을 끼고 파는 부분이라서 좀 수월할지는 모르겠어요. 법인이나 개인의 매물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 세율 인상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법인의 경우에는 기존에 법인세 외에 추가 법인세율이 10%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20%로 늘린다라는 거죠. 이거는 내년 곧바로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부분도 적용을 하겠다. 법인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면요. 올해 12월 31일까지 매도가 끝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인 전환 시 2월 과세 허용 요건은요. 요거는 이제 세무사하고 좀 확인을 해 보세요. 정확한 내용은 지금 제가 인지가 잘 안 됐고요. 근데 기존에 이제 1인 법인의 경우 여기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한번 통해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저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요. 소득세는 큰 변화 없다. 10억 초과로 소득이 되는 부분만 45%가 적용이 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1주택인 경우에는 아주 미세하게 0.1에서 0.3%로 증가가 되지만 2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나 그 외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증가폭이 굉장히 늘어난다. 그래서 주택을 보유하는 거를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고령자인 경우에는 10%를 좀 더 상향해서 드렸으니 세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장특공제를 할 경우에요. 기존에는 보유만 해도 됐는데 이거를 보유와 거주로 나눠서 하고 있으니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주택을 매도를 할 때 기존에는 단기로 매도해서 주택인 경우 40% 적용이 받고 그다음에 기본 세율이었는데 이 부분이요. 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기는 70 그리고 60%로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분양권은 60%로 기본세율 가지 않고 무조건 60%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얘기한 부분 외에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세율 중과를 10포인트 중과하겠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주택 수에는 분양권도 포함을 인제를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별도로 또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 분양권 주택수의 포함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니 기존의 분양권은 해당은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론을 해보면요. 개인은 소득세가 증가가 됐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이 적용되긴 힘들다. 그리고 장특공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 4%씩 나눠서 반반씩 나눠서 적용을 한다. 그리고 양도세율은 단기에 팔 경우에 40%였는데 70% 개정이 된다. 그리고 1년 이상은 60%로 개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중과 부분은 10%에서 20%, 10%씩 중과가 돼서 2주택은 20%, 3주택 30%로 중과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종부세의 경우에도 1주택은 올라가는 증가율이 조금 낮기는 한데 2주택 이상은 과세가 중과가 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경우에도 주택을 많이 보유하는 것은 하지 말아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요. 여기는 법인은 투기 수요의 근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개인은 그 금액대로 나눴지만 여기 법인은 1주택인 경우에는 3%,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요 6%로 일괄 적용을 한다. 그리고 여기 추가 법인세를 기존에 10%였던 거를 20%로 중과를 한다. 그리고 종부세에서 여기 종부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6억 원에 대한 기본 공제를 없애버리고 세액 부담의 상한제도 폐지를 했다. 그래서 전부 다 세금 폭탄이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법인이 기존에 이제 장기 임대로 등록을 하게 되면요. 혜택이 좀 많았었는데 6월 18일 6일째 대책 이후니까 6월 18일 이후로 장기 임대에 등록하는 업체도 과세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금 혜택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합원가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추가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법인으로서는 이제 주택을 접근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가세업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가세 기준이 늘어났다. 여기에는 이제 부동산 임대업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8천만 원까지 매출액이 증가가 되었으니 지금 그 대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고 기존에 인제 일반 과세자는요. 그래서 요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인제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가장 어렵다라는 고 생각이 돼서 요렇게 세금의 확대를 조금 더 줄여주는 부분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2020년 세법 개정안의 추진 일정은요. 인제 어제 발표를 했고요. 오늘부터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20일간 하고 그리고 25일 날 국무회의를 거쳐서요. 그리고 정기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행이 되겠다라는 거죠. 7.10 대책 이후 때 조정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취득세율 부분만 지금 언급이 안 됐고요. 양도세와 종부세는 그대로 입법 예고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의 대책에서 계속해서 언급됐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앞으로 법인이 주택 일 매입해서 수익을 얻기는 어려워졌다. 전부 다 세금을 낸다. 그리고 개인은 세금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야겠다. 이제 실거주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세무사한테 직접 상담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내용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발표됐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읽어 드렸고요.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라서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느낌으로요. 오늘 내용 괜찮으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